KBS 원로 탤런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키의 한 여자 탤런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올해 80살, 청춘 할머니로 불리는 전원주 씨입니다. 화통한 웃음으로 시청자들에게 늘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들의 배우. 돌부처 같은 놈한테 양귀비 같은 게 와야 하는데 너는 인물도 빠지지 나이는 꽉 찼지 하는 행동은 천둥 벌거숭이지. 맞어요. 하지만 전원주 씨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20대) 사별 후 재혼한 남편. 3년 전 간암으로 숨지기 전까지 7년 동안 병간호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 기쁜 게 하나 없다는 게 맞아요. 즐거운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밖에 나와 있어도 또 들어가서 이 사람 간병해야지, 이 사람 짜증을 또 다 들어야지, 어떤 때는 막 던지고 이러거든요. 집안이 완전히 이건 암흑색이에요.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인데도 지금은 미안할 뿐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하던 날 이 사람 임종을 못 봤어요. 임종 때 그렇게 날 찾았대요. 그때 막 이름을 부르더래. 전원주, 전원주, 전원주 막 그러는데 내가 막 가니까 눈을 못 감았더라고요. 이제 한이 많은 사람이 눈을 못 감는데요. 눈을 마지막에 감고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 눈을 뻘건히 뜨고 있더라고요. 그때 통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여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덮어주니까 눈이 이렇게 캥기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간병과 요양 서비스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냥 앉아서 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될 때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 이런 한을 남기지 않게는 해줘야 된다. 올해 84살의 김태경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하루 종일 수발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요양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좀 있어 볼래요? 그러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의 식사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걱정돼 스프를 끓입니다. 있나 봐요, 있나 봐. 어? 할머니는 스프가 뜨거울까 봐 호호 불며 한술 한술 떠먹입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할머니. 젖은 수건으로 할아버지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깨어났지? 응? 밴드도 하고 그래요. 응? 하나에서 10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할아버지보다 더 나쁩니다. 약만 먹다 보면 배부르. 유방암은 치료했지만
다시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수북히 쌓인 할머니의 약봉지들. 신부전증에다가 이게 서울대 내과약을 많이 먹어요. 병이 제가 먹는 약이 막 이래요. 그런데 환자는 제가 환자인데 나한테 병보험을 매겨버리니까. 빛바랜 칠순잔치 사진처럼 이제 남편의 모습도 점점 더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요양원에 가서 고통받는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흘러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결심해서 절대 안 보낸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이제 잠시 휴식 시간입니다. 이 꽃을 좋아하시는군요, 할머니가. 네, 이 파란 잎만 봐도 이 파란 잎에 좋은 공기를 품어준대요. 노인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대한치매학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호자들은 간병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심지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어르신을 모시고 외출할 때가 가장 힘들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라고 응답한 보호자도 많았습니다. 중국 연변 출신 이광열 씨가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을 능숙하게 손질해 줍니다. 올해로 벌써 2년째 간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6인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24시간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주 업무입니다. 이 씨의 잠자리는 병실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는 한 달에 고작 사흘 정도. 이 씨의 하루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갈아줍니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심한 경우 욕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정신이 없다고 봐야죠. 뭐 이분이 이제 돌볼라 하면은 또 저분이 이제 또 이제 필요한 여기 이제 봐줘야 할 일이 이제 생기고. 기저귀를 다 갈아주면 1층에 있는 재활치료실로 모셔가야 합니다. 중심을 못 잡는 환자를 끌어안으며 조심조심 휠체어에 앉힙니다. 혹시라도 낙상 사고가 날까 봐 몸과 다리는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환자들을 내 부모처럼 모셔야지라고 늘 다짐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서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지킨 거예요, 옆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이튿날에 그 가족들이, 보호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아버님은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해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거짓말 된 걸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야,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후 5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광열 씨도 환자 6명의 식사를 챙깁니다.
스스로 식사를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직접 밥을 한 술 한 술 떠먹입니다. 환자들이 식사를 다 마치면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가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환자들에게는 양치질도 시켜줍니다. 저녁 7시 30분, 취침 준비가 시작됩니다. 휴지통에 쌓인 쓰레기들을 비우고 병실 안을 청소합니다. 밤새 환자들이 사용할 소변통도 깨끗이 씻고 침대 아래에 갖다 놓습니다. 취침 준비가 끝나면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줍니다. 약 줍시다. 이제 누구시겠어요?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장기 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나 가족이 간병비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돌보는 6인실의 경우 환자 한 명당 40만 원씩 간병비를 내면 이 씨에게 240만 원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까지 할인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간병비, 저치료 쭉 있습니다. 요렇게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 나와요. 뭐 70만 원이면 70만 원, 80만 원, 80만 원 나와요. 우리는 이 금액을 다 맞겠다는 거지. 3년 전 KBS 시사기획창은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심층 취재하면서 요양병원의 무리한 영리 추구가 결국 화를 불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흔히 요양원이라 불리는 요양시설의 실태는 어떨까요? 지방의 한 요양원. 80대 치매 노인이 휠체어에 팔이 묶인 채 자신의 침대로 옮겨집니다. 팔과 다리가 묶인 노인이 저항할수록 결박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KBS 취재팀은 서울의 한 요양원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적다 보니 낙상 사고가 나도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금방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미 이제 출혈이 있어서 뭐 찢어진다든가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심지어 엉덩이 부근에 욕창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 욕창이었는데 이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어느 정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악화가 돼서 나중에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너무 부풀어 올랐어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며칠도 안 돼 숨졌다고 합니다.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아니면 이제 온몸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어르신이 병원에 있어서 한 일주일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촉탁 의사와 계약을 맺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지만 이것도 형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간호조무사가 예를 들어서 여르신은 조금 잠을 못 자니까 좀 수면제 처방을 해주세요. 또 여르신이 좀 요즘 되게 과격해요. 엄청 과격한데 조금 약 처방을 해주세요. 그럼 약 처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행위는 그 간호조무사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양보호사 경력 9년. 김상옥 씨는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한 할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를 다쳐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보자 하소연부터 합니다. 밥은 드셨어요?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네. 너무 아파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다리가 막 깨가지고 양쪽 다리가 왜 그럴까? 어제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안 잡수 아침?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저거 붙여야지. 이거 그럼 뭐예요? 저 불 써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렇게 보셔. 우선 선반을 치우고 벽지에 달라붙은 곰팡이부터 제거합니다. 근데 여기가 딱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그때가 올라오면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해야지만 안 돼.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창고도 정리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할머니가 부탁한 물건을 사기 위해 장을 보러 나선 겁니다. 자식들 하던 좋죠. 자식들 이렇게 찾아오나? 직장 간다는 핑계 대고 안 찾아와. 그리고 밥을 드셔야지. 어제 밥을 하나 집에 돌아온 김 씨는 할머니를 위해 죽을 끓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로 어제부터 한 끼도 식사를 못한 할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지금 드셔요? 네? 지금 드셔요. 네. 더 푹게요. 안 모자라요? 안 됐어. 조금만 더 드세요. 요양보호사 김 씨가 이 집에서 머무르는 건 하루에 3시간뿐. 혼자 사는 아픈 할머니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통에 있는 거 하나만 아침 저녁 먹고 네. 그 이렇게 딱 누르는 거 그거는 아침 한 번만 먹어. 아침 한 번만. 오늘 아까 먹었다. 그러니까 밥을 드시라고 저런 물 같은 거 드시지 말고 그 띄어낸 데다가 그러니까 더 힘들지. 오늘처럼 할머니가 아플 때에는 김 씨와 같은 요양보호사 대신 방문 간호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수가가 있어요. 금액이 1, 2, 3, 4 등급으로 나누면 거기에서 간호사가 방문을 하면 간호비용 비싼데 그 돈이 빠져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하는 시간이 줄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 본인들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하루에 밥을 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정부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통합하고 방문 간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노인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가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을,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돼 간병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장 요양병원으로 가야 할 중증 환자가 간병비 부담 등의 이유로 요양원에 계속 머물거나 요양원으로 가도 될 경증 환자가 본인 부담 상한선을 이용해서 요양병원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다 노인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 전문 병원. 일본의 노인 복합 요양시설처럼 전문 요양원과 재가 노인 지원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는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전부 다 통합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미츠기 병원의 방문 의료와 비슷한 건강 주치 사업도 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의료와 보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와 보건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커뮤니티 케어를 선포했습니다. 노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돌봄의 기간들이 뭐 8년, 9년 이렇게 장기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에 무의미한 삶은 정말 그거는 재앙일 수 있거든요. 노인은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좀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존엄한 돌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숙제를 우리 사회의 중심 테이블에 놓고 우리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날들처럼 내 마음